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 뉴저지에서 또 한 차례 불매 운동 행사가 펼쳐집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맞이 다문화 축제를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합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열차 경찰 500명을 새로 채용,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을 시도한 뉴저지 백인 부부에게서 병원 실수로 아시안계 신생아가 출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열차가 에스컬레이터 공사 관계로 주말 운행이 중단되어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내에서 시작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도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가 조직되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한인 마켓 앞에서 행사가 펼쳐집니다. 미주동포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의 박중구 조직위원장은 이번 15일 일요일 오후 4시 리치필드 H마트 앞에서 불매 운동에 미주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가 이달 1일 한남 체인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이번에 H마트 행사에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주에서는 시작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 발대식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불매 운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남 마켓 앞에서 우리가 캠페인을 좀 했고요. 이번 일요일 15일 날 일요일 4시에서 6시에 각종 그 추석맞이 잔치라든가 아니면은 한인 사회가 한인들이 많이 집결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계속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는 그 교회 협의회와 협조하에 대형 교회를 좀 방문하고 이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이번 불매운동의 타결점이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계속 일본 보이콧가 번져나갈 전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맞이 뉴저지 다문화 축제를 오는 21일과 22일에 엽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제18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브팩 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올해 18번째 가지는 뉴저지 한인회 주최 추석맞이 대잔치에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우리 동포분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2세들 정체성도 함양하고 또 우리 미주 사회에서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위상 제고에도 우리 추석맞이 잔치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다민족 문화축제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을 위주로 해서 K-팝 콘테스트도 있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추억의 벚꽃 시니어 퀸 선발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통 예식으로 결혼식을 우리가 실제로 퍼포먼스 보여줄 텐데 실제로 한국의 전통 의식을 통해서 결혼식을 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예전에 없었던 우리 추석 맞이를 위해서 강강술래 퍼포먼스도 이거는 이제 공연하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 관계자들이 다 동그랗게 둘러 모여서 강강술래를 같이 연출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닭종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송편 만들기 이런 체험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날리기, 붓글씨 쓰기, 그리고 가훈 쓰기 이런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또 래프를 통해서
대한항공 한국 항공권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래플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하이출연에서 제공해드린 그 8,000불 상당의 마사지 체어도 저희가 래플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오셔서 래플도 한번 그 행운을 한번 바라보시고 귀한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한국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들도 제공됩니다. 김동호, 박진영 공동준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꽉 채워져 추석을 만끽할 수 있고 타 민족에게는 우리 고유의 명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밴드 참여를 통해 한인 경제도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MTA 경찰을 채용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에서 35살 미만의 미시민권자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입니다. 채용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뒤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인터뷰, 거짓말 탐지기 검사, 정신분석 검사와 마약 테스트, 신원조사 과정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정복 순찰과 무임승차 단속, 범죄 대응반, 홈레스 아웃리치와 특공대로서의 대테러 대응반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초봉은 42,000달러로 7년 근속 근무할 경우 최대 10만 368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학자금 보조와 연중 휴가와 유급 공휴일, 병가, 은퇴연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서는 내달 6일까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에 사는 백인 부부가 체외 수정을 통해 출산한 딸아이가 백인이 아닌 아시안계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규호 기자입니다. 12일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드류 바실레프스키, 크리스티나 코테리치 부부는 지난 2014년 뉴저지 리빙스턴에 있는 IRMS에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은 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2살 때부터 아시안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에 따르면 딸은 유전 질환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부는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바실레프스키의 딸 사이의 유전적 관련성은 0%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는 연구소 측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수정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IRMS와 같은 시설에서 진행된 체외 수정 시술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7만 8천 명 이상의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L열차 노선이 이번 주말에 운행이 중단됩니다. 9월 13일 금요일 저녁 10시 45분부터 16일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유니온 스퀘어역의 에스컬레이터 공사로 중단되는데 이어 평일 야간 운행과 주말 운행 중단이 10월과 11월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공사로 이용객들은 L노선 대신 GJM 열차를 대신 이용해야 합니다. 8에베뉴부터 브로드웨이 정션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로리머 스트리트와 마시 에베뉴 사이에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로리머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정션 사이에도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당장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은 12일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가까운 장래에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며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이민 강경론자이자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최고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하지만 시민권은 이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장기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에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미 전역에서 어린이를 끌어들인 택배 도둑질이 늘고 있어 당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쇄로 CCTV를 통해 범죄 현장을 확인하더라도 범인 신원 추적이 어려워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표적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택배 도둑입니다.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을 통해 주문한 물품을 배달원이 현관 앞에 두고 가면 이를 슬쩍 훔쳐가는 것으로 현관 해적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이를 노리는 도둑질도 크게 늘어 지난해만 1,100만 가구가 택배 도둑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복스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택배 도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텍사스주 당국은 5살짜리 꼬마를 시켜 택배 상자를 가져오게 한 20대 남성을 체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살 된 딸을 현관 해적으로 이용한 40대 남성이 메릴랜드주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가 지난 5월 택배 도둑을 중범죄로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택배 도둑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대형 한인 의류업체인 포레버 21이 빠르면 오는 15일 파산보호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포레버 21 측은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는 지난 1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포레버 21이 15일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포레버 21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반박문을 통해 15일 파산보호 신청 접수 계획이 없으며 부정확한 보도라고 지적하고 회사가 소유한 대다수 매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레버 21은 같은 내용을 보도한 USA 투데이와 다른 매체에도 같은 반박문을 전달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포레버 21은 올해 들어서는 타이완과 프랑스 매장을 폐쇄하고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초 LA 본사 건물을 1억 6,600만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경찰이 뉴욕시 아파트에서 7대 슬롯 머신을 훔친 무장강도 용의자 4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퀸스 지역 유니언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27세 목격자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고 부엌에 있던 슬롯 머신을 강탈해 도망쳤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2명의 거주자가 총을 든 절도범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주 서펀타운에 있는 낡은 다리에서 떨어져 며칠 동안 강물에 갇혀있던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 서툰 경찰은 9월 10일 틸턴 로드에 있는 다리에서 수피트 아래 강물로 추락한 47세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파른 바위 제방을 타고 내려가 물속에 앉아있던 그를 구조했는데 구조 당시 그는 심한 저체온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라스베가스 남서부 상공을 비행하던 열기구가 사막으로 경착륙하는 바람에 승객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열기구의 풍선이 사막에 충돌하는 순간 승객들은 바스켓에서 튕겨나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라스베가스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9명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선정한 2020년도 준결승 진출자 명단에 뉴욕과 뉴저지 한인 학생 9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11일 공개한 제65회 내셔널 메릿 장학금 세미 파이널리스트 명단에는 뉴욕은 49명, 뉴저지는 46명의 한인 학생이 뽑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준결승 진출자 명단에는 전국에서 약 1만 6천 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90%가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뉴욕 내 쿨링타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 업종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는 지난 2016년 냉각탑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설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쿨링타워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데다 뉴욕주
빌딩국 인스펙터가 쿨링타워 관련 항목을 점검하러 들어온 김에 건물 구조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줄줄이 적발하면서 무더기 티켓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낮잠을 자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심혈관 학회지 하트에 실린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 연구팀에 발생하기 쉬운 심혈관 질환과 낮잠의 연관성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5분에서 1시간가량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낮잠을 전혀 자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심부전을 겪을 가능성이 48% 낮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펠파크 타운홀에서 보행자 안전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펠파크 경찰 등이 참여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펠파크 타운 정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타운홀에서 주민 대상 역량 교육자료 배포 및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펠파크 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6천만 달러의 공립교 개보수 문제에 관한 유권자 협의회 지금 회장으로 일하시는 권영만 회장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게 총 집행 금액이 6,110만 불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민 투표에 곧 붙여지게 될 계획인데요. 권 회장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11월 5일 금년 그 중간 선거에 이제 그 같이 곁들여서 찬반 여론을 묻습니다. 영어로는 레퍼런덤이라고 그러죠. 레퍼런덤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그 우리 유권자 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거의 뭐 99% 반대 여론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젊은 학부모들은 가끔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많은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재산세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인상도 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게 또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상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주민투표에서 그런데 통과될 경우에는 소유주들의 그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그 지난 주일날 그 이 예산안을 교육위에서 통과시키면서 네. 유권자협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4,300만 불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 부담할 세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372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372불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할 세금은 기존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교육세가 2%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타운세라든가 카운티세, 주정부세 같은 거 이런 거를 토탈하면은 48만 불 중간 가격 기준이 372불인데 네. 팔팍은 대부분이 두플렉스가 많습니다. 많죠. 네, 두플렉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두플렉스 가격을 75만 불로 잡았을 경우에 네. 거의 연 1,000불 이상의 세금이 매년 인상되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팔팍의 세금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 그 점이 우려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펠팍 유권자 협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11월 5일 그 주민투표 하기 전에 우리 유권자협의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투표하는 주민들은 학교가 또 타운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학교의 그 관리 상태 부실로 인해서 저렇게 망가진 학교 문제라든가 또 저학년이 지금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방만하게 그동안에 그 경영해온 학교의 그 학사 행정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그 감성적인 그런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주민들은 가지시고 꼭 그 투표 임하시기 전에 뭔가 이거를 통과됐을 경우에 이익되는 것, 손해되는 것을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 협의회라든가 각종 언론 매체가 홍보하는 내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유권자 협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유권자 협의회는 이제 그동안의 학교 관리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일로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때 이제 다시 또 요청을 해서 그동안의 관리 부재의 책임 또 그분들이 오랫동안 팔팔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라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분이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6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펠팍의 공립교 그 개보수 문제, 이제 주민투표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펠팍 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교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권영만 회장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